자, 그럼 이 구독자분들 중에서 부와 내동하면서 돈만 잃는 그냥 대중들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잖아요. 코스톨라니는 책에서 소심파 투자자와 부와 내동하는 사람과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밀레니얼 책방입니다. 이번 오디오북에서는 주식 투자의 전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3부작을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가 워렌 버핏이라면 유럽에서는 앙드레 코스톨라니를 꼽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1906년에 헝가리에서 태어나 1999년 파리에서 사망하시기까지 93년의 삶 동안 왕성한 투자자이자 강연가, 칼럼니스트로서 활동해 오셨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300만 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들처럼 펀드나 투자회사를 운영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평생을 개인 투자자로서 자유와 독립을 즐기신 분 같아요. 이 유럽인답게 투자자지만 이 예술과 낭만을 굉장히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책의 내용도 굉장히 유머러스하고요. 또 재밌는 비유도 많이 등장합니다. 어려운 주식 용어보다는 읽기 쉬운 에세이처럼 구성되어 있어서 주린이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 책 표지 사진만 봐도 머리 다 빠진 할아버지가 나비 넥타이에 양복 입고 있는 거 보면은 딱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지 않나요? 이 책 읽는 내내 이 백발이 성성하신 노 교수님의 지혜와 통찰이 담긴 재밌는 인생 강의를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가장 유명한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주인과 개, 코스톨라니의 달걀입니다. 아마 코스톨라니의 책을 읽어보시지 않았더라도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두 가지 비유만 이해하셔도 장담컨대 주식 투자의 거의 90%를 마스터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제가 3부작 책을 다 읽고 진짜 핵심만 꽉꽉 눌러서 정리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먼저 주인과 개 비유입니다. 주인과 개가 산책하면 줄에 묶인 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쫄랑쫄랑 따라오지만 결국은 주인과 동행하게 되죠. 여기서 주인은 경제, 산업, 기업 성장 같은 거시 지표를 뜻하고요. 개는 주식 시장을 의미합니다. 길게 봤을 때는 경제나 산업의 성장과 주식이 비례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 지표와 상관없이 주식이 오르거나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톨라니는 장기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과 중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첫 번째, 전쟁과 평화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세계 2차 대전을 겪은 분이니까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우리나라만 해도 6.25 전쟁 때문에 잿더미에서 시작한 나라고요. 사실 한국 주식이 저평가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휴전국이잖아요. 언제든 북한 이슈가 터지면 위험해질 수 있는 나라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전쟁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안심하는 편이지만 2000년대만 해도 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 한복판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었죠. 지금은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전쟁 이슈가 부각되고 있고요. 불과 2년 전에 이 코로나 팬데믹을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었듯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예측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전쟁은 주식뿐만 아니라 그 나라 국민들의 인생과 세계 정세를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 발전, 산업 발전, 기업의 흥망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의 글로벌 기업이 된 것은 먼저 정부 주도의 수출 정책과 이 재벌 기업 육성, 그리고 삼성 자체적으로 혁신 문화가 어우러진 결과죠. 삼성전자 주식은 단기적으로 보면 늘 사이클이 있었지만 지금도 20년 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먹여 살린 산업이 제조업이었다면 앞으로는 어떤 산업이 발전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 같은 K 컨텐츠의 활약을 보면서 엔터와 게임 산업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단기적 시세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코스톨라니는 바로 돈과 심리라고 말합니다. 이건 코스톨라니가 오랜 시간 투자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낸 이론인데요. 단기 사이클에서는 돈의 양, 즉 중앙은행이 금리를 통해 조절하는 유동성과 대중들의 심리가 경제 지표보다 더 강력하게 추세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합니다. 이 투자에 대해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실 겁니다. 미국 중앙은행에서 분기마다 회의하고 금리를 발표하잖아요. 한마디로 돈의 양을 풀었다 잠궜다 하는 수도꼭지 같은 역할을 중앙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사람들이 돈을 싼 이자로 빌려갈 수 있으니까 돈의 양이 많아지겠죠. 이때는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물이 시장에 콸콸 넘치는 겁니다. 반대로 금리를 높이면 돈 빌려가는 이자가 비싸니까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기 어렵겠죠. 그럼 시중에 돈의 양이 줄게 됩니다. 수도꼭지를 잠궈버린 거죠. 코스톨라니는 금리를 낮출 때는 무조건 투자에 뛰어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시장에 물이 콸콸 흐르고 있는데 수영장으로 뛰어 들어가야죠. 한국도 코로나 때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0.5%까지 낮춰줬잖아요. 그 후에 주식시장이 반등했죠. 반대로 금리를 높일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무조건 주식 팔고 나올 게 아니라 일단 반응을 잘 지켜봐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달라지거든요. 금리를 높였지만 경제 성장이나 기업 수익에 사람들이 더 관심이 많다면 주식은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기업 실적보다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더 민감하다면 주식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주식을 다 팔고 나올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차가 아직 역전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투자의 구루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바로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보통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당연히 높아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돈을 오래 빌려주는 게 짧게 빌려주는 것보다 이자를 더 받아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라면요. 근데 앞날이 뭔가 불안하다고 느낄 때 이게 역전돼 버립니다. 당장 현금을 갖고 있으려는 심리가 커지거든요. 어쨌든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금리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장단기 금리차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몇 년 안에 예외 없이 대폭락이 왔다. 2000년대 IT 버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2020년 코로나 폭락, 어김없이 대폭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 10년물, 2년물, 이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되었다는 뉴스를 들으시면 일단은 주식 비중 줄이시고 채권이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놓으시는 게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제가 장단기 금리차 그래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사이트 링크를 영상 하단에다가 링크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장단기 금리차가 그렇게 자주 오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장이 불안정한 것도 어느 정도 시장이 이 현실 반영을 끝내면 다시 오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또 모르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실제로 전쟁이 나면 또 어떻게 세상이 돌아갈지는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미래 시나리오를 그려보되 무조건 이렇게 될 거다 또 속단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책의 백미이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달걀 이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진짜 돈을 버는 소심파 투자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제가 책을 참고해서 그림을 그려놨어요. 여태까지 그냥 오디오북으로 들으셨던 분들은 이 부분만은 영상에 나온 요
표를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코로나 폭락 상황으로 2년 전 상황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중국 우한에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죠. 이때만 해도 이게 전 세계에 퍼져서 셧다운 될 거다라고 경고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자 이미 전 세계에 퍼졌다는 게 확인이 됐고 순식간에 주가가 폭락했죠. 2020년 3월이 바로 바닥 단계입니다. 일반 대중들은 주식을 팔아치우느라 바빠서 거래량이 폭증하고요. 이래서 주식은 안 된다 저주하면서 장을 떠납니다. 하지만 일부 소심파 투자자들은 그 전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이미 현금을 많이 비축해둔 상태죠. 이게 장기 경기 침체가 아니라 예전 사스처럼 언젠가는 분명히 회복될 이벤트성 악재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과감히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고 막 돈을 푼다는 뉴스가 나오고 그렇게 약 2020년 5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되죠. 이 시기가 상승 반전 단계입니다. 일반 대중들은 여전히 시장에 참여할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아직 적고 주식 보유자도 적습니다. 하지만 소심파 투자자들은 본격적인 상승장이 회복된 걸 확인하고 더 추매를 하죠. 그 다음 단계는 기대입니다. 슬슬 주식이 오른다는 뉴스가 TV에서 나오는 단계입니다. 이때부터 일반 대중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대중들 중에서도 조금 빠른 사람들은 이때 주식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래량도 늘고 주식 보유자도 늘고 있습니다. 소심파 투자자는 이런 현상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즐기면서 또 고점이 언제쯤 올지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에서 9월까지가 이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때 사서 고점 전에 팔고 나와도 어느 정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책에서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주식이 서서히 상승하고 있는 시기가 주식 매수의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심파들의 스마트 머니로 주식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은 과열 단계입니다. 이제 주식 안 하면 바보 되는 분위기입니다. 직장이나 카페 어딜 가도 주식으로 얼마 벌었다 얘기가 들립니다. 미디어에서는 올해 코스피 4천까지 간다 라고 하는 자칭 주식 전문가들과 주식으로 얼마 벌었다면서 자랑하는 유튜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때까지 지켜보기만 했던 대중들은 나도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주식을 삽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폭증하고 금융주 주식들도 덩달아 오릅니다. 코스톨라니는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주식 가격도 오른다면 아주 나쁜 징조라고 경고합니다. 이게 고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2020년 말부터 21년 상반기까지가 딱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서점에 가면 부동산 이런 거 대신 주식책들만 쫙 깔려 있었어요. 이런 현상을 지켜보면서 소심파 투자자들은 이제 좀 매도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 번에 전량을 매도하기보다는 한 달에 한 번씩 분할 매수로 가는 게 더 안전하겠죠. 다음은 약세 반전 단계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현재까지가 이 약세 반전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게 좋게만 보였는데 인플레이션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연준이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금리를 올린다면서 태도가 싸해집니다. 수익률도 갑자기 뚝뚝 떨어지죠. 이미 고점에서 물린 대중은 할 수 없이 물타기를 하거나 그냥 버팁니다. 여기서 손절하고 나오기가 또 쉽지 않거든요. 반면에 소심파 투자자들은 고점 되기 전에 주식 비중을 좀 줄여둔 대신 달러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래량도 줄고 주식 보유자도 예전에 비해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조금만 안 좋은 뉴스가 나와도 시장이 겁에 질리는
공포 단계가 됩니다. 이때까지 버티던 대중들은 포기하고 떠나거나 그래도 손절이 아까워서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자가 됩니다. 팔고 떠나는 사람이 늘면서 거래량이 늘고 주식 보유자는 급감합니다. 저는 지금이 약세 반전과 공포 단계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 연준이 어떻게 반응할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 조정장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공포 단계까지 더 세게 추락하느냐,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톨라니는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당분간은 그냥 동일한 흐름이다. 지지부진하게 흘러간다 라고 말하거든요. 지금이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거래량이 갑자기 확 늘면서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이건 대세 흐름의 시작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소심파 투자자들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현금을 많이 준비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장으로 끝나면 다시 춤에 들어가고 폭락장이 시작되면 얼씨구나 하고 다시 매수하겠죠. 그렇게 소심파 투자자들은 어떤 사이클이든 돈을 벌고 일반 대중들은 반대로 돈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톨라니는 남들과 반대로 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남들과 반대로 하는 것은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소수인 겁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본능이 안 따라주거든요. 저도 코로나 이후에 저점에서 잘 사긴 샀는데 이 팔고 나오는 거를 제대로 못해서 지금도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코스톨라니는 바닥 단계와 상승 반전 단계에서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지금이 바닥인지 아니면 더 지하 10층까지 내려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바닥을 충분히 다진 뒤에 상승 반전 단계나 기대 단계에서 사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한 주나 한 달 단위로 분할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코스톨라니를 포함해서 투자 대가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고점이나 저점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니까 절대 믿지 마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팔 때도 특정 시점에 다 던지고 나오겠다는 생각보다는 자산 배분의 관점으로 분할 매도를 하면서 현금이나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시는 게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 구독자분들 중에서 부와 내동하면서 돈만 잃는 그냥 대중들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잖아요. 코스톨라니는 책에서 소심파 투자자와 부와 내동하는 사람과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심파 투자자의 조건은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각종 경제지표, 연준의 금리 정책, 경제 성장, 국제 정치 상황, 기업 리포트 등을 다양하게 살펴보면서 큰 그림을 종합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모든 정보와 뉴스에 관심은 있되 나름의 시나리오와 전략을 세우고 매일 일어나는 사건들과 이것들을 비교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는 거죠. 코스톨라니는 이런 점에서 투자자를 의사와 비슷하다고 얘기합니다. 의사가 피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통증 등등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환자의 몸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듯이 투자자는 금리, 경제, 세상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큰 그림을 구상해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들 간의 연관 관계를 생각하고 상상력을 더해서 그 지식들을 자기만의 큰 그림으로 그려내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소심파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빼따꼼플리, 즉 기정사실화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유명한 말 아시죠? 아무리 좋거나 나쁜 소식이든 간에 이게 기정사실화 되었다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코스톨라니가 자기 경험담으로 얘기한 게 있는데요.
이분이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나셨던 분이라 세계 2차 대전을 생생하게 경험하셨다고 해요. 이 나치 히틀러가 파리에 침공한 날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 히틀러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에는 주가가 막 폭락하다가 막상 진짜 쳐들어오고 나니까 그 뒤에는 주식이 다시 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실제 경제 상황과는 다르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나쁜 일 자체보다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이라는 거죠. 즉,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 혹은 공포심 같은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기업에 좋은 호재 소식이 있어도 이게 막상 현실이 되고 나면 다시 주식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우리도 실제 생활에서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이 사람과 진짜 결혼하고 싶다. 한번 뜨거운 밤을 보내고 싶다. 막 이렇게 상상할 때가 더 행복하고 설레잖아요. 근데 막상 실제 결혼하고 나면은 이게 일상이 되면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제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이 진짜 무서워하는 것도 내가 죽는 것 자체보다는 수술대 들어가기 전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공포심 자체거든요. 이렇게 사람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 혹은 공포심이 실제 현실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소심파 투자자들은 이걸 이해하고 조울증 환자인 미스터 마켓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시장이 공포에 떨 때는 사고, 시장이 탐욕에 미쳐 있을 때는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 3부작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사실 가장 유명한 책이 1권인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예요. 이 같은 저자가 쓴 만큼 3권 책마다 약간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해서 3권을 다 읽으셔도 좋지만 한 권을 정독해서 보셔도 충분히 코스톨라니의 생각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